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곱셈공식 변형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수식에 관련된 공식들 간단하게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뭐 책에 적혀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A, B로 이루어진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요 A 자리에다가 X 집어넣고요. B 자리에다가 X분의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가 A가 X고 B가 X분의 1이면 AB는 뭐가 되는 거야? AB는 1이 되는 거죠? 분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곱이 1이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공식에다가 그냥 곱이 1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것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뭐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얘는 X의 제곱인 거고 말 그대로 얘는 X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예요. 맞죠?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은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은 둘의 합의 제곱에서 둘의 곱을 뺀다.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다? A 곱하기 B가 1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잘 안 보이죠?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원래는 3AB야. 맞죠? 그런데 3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 뭐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얘가 1인 거니까 얘는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A 곱하기 B가 1인 상태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저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4번부터 할게요. 3번 말고 일단 4번부터 합시다. 4번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던 거니까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다? 제곱의 제곱으로 바꾸겠다. X제곱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이 공식이랑 똑같은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2AB야. 그런데 얘는 그냥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AB가 1인 거니까 둘의 곱이 1인 거니까 그래 놓고 얘는 1번에서 구했으니까 1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에서 구한 거니까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X-X분의 1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봐봐. 우리가 X-X분의 1을 구할 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원래 이런 거 구할 때 있었어요.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X분의 1의 제곱은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를 제곱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X분의 1은 제곱했을 때 5인 거니까 X-X분의 1은 뭐다? 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울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쓸 때 X-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구나 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둘로 나눠볼 거야.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X-X분의 1이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요. X-X분의 1이 음수일 때가 있어요. 지금 문제의 기준으로 보면 루트 5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5일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X에서 X분의 1을 뺐어. 근데 양수야.
그러면 x가 큰 거야? x분의 1이 큰 거야? x가 더 큰 거죠. 그쵸? 맞지? 앞에 게 더 크니까 양수가 나왔겠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수를 했을 때 더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맞죠? 이 경우는 뭐다? x가 x분의 1보다 큰 상황이다. 그 말은 뭐다? 역수를 했더니 작아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역수를 하면 작아지는 숫자들은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들이에요. 2 역수하면 2분의 1 작아지죠. 3 역수하면 3분의 1 작아지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 반대로 x가 x분의 1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x-x분의 1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보자. 얘는 둘을 뺐을 때 x에서 x분의 1을 뺐을 때 음수인 거니까 이제는 뭐다? x가 x분의 1보다 작은 거다. 작은 거다. 그럼 역수를 했더니 더 커졌다라는 소리야. 역수를 했을 때 더 커지는 숫자들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와요. 지금 양수 범위 보고 있는 거예요. 양수 범위. 음수는 따로 뺄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잘리긴 했는데 x가 0과 1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답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뿔마 루트 5가 아니라 그냥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x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제곱이 되어 있을 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 쓰셔야 된다가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답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문제에서 x 범위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플러스만 적으시는 거고, 지금처럼 x가 0과 1 사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만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분수식에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나오는데, 사실 뭐 발전 문제는 그냥 차수만 증가한 거니까 발전 문제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 문제 나오는데, 변형 문제 같은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시면 지금 1번도 그렇고, 변형 문제에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지금 보면 여기에 3x제곱이 있지? 맞죠? 그랬더니 뒤에 뭐가 있어? x제곱분의 3이라는 애가 있죠. 마찬가지로 2x라는 애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x분의 2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랑 요렇게가 짝이 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가 짝이 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볼게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적히는 거고, 그 다음에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적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첫 번째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가지고, 저 노란색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해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양변을 x로 나누겠죠. 왜?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누면 얘를 x로 나눠보면, 각각을 x로 나눠보면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2x가 아니라 2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얘 반대로 넘기시면 2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나요? 괜찮니? 그러면 얘는 2인 거고요. 얘는 2인 거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 지금 우리 마이너스 구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2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2에서 6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3, 18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21 나오나요? 18에 플러스 4에 2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앞뒤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짝을 지어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플갱이 느낌 4번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곱셈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앞으로 1학년 때도 그렇고요,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직육면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직육면체가 너네가 앞으로 도형 문제 풀 때 굉장히 만만한, 자주 보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얘가, 이 도형이. 그래서 직육면체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직육면체에서 알아둬야 되는 공식들 몇 개 쭉 적어보면, 내가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두고, 높이를 C라고 한번 더 볼게요. 가로의 길이 A, 세로 B, 높이를 C라고 두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직육면체의 부피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육면체의 대각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하고, 건널비는 2에 AB, BC, CA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 부피는 ABC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를 대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육면체의 대각선, 직육면체를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얘를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가 40cm인 철사다. 길이가 40cm인 철사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다 더하면 40cm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G까지의 길이가 8이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8이다. 그랬을 때 뭘 물어본다? 그랬을 때 건널비가 뭐냐? 끝났죠, 사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제곱하면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놓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알고 있고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제곱공식 쓰시면 되죠. 제곱공식. 그래서 제곱공식 써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BC, C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괜찮니? 그래서 저 4개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따로 뭐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밑에 문제들도 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24번은 정육면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기다가 A, B, C였는데 원래는 A, B, C인데 그냥 B 자리에도 A, C 자리에도 A 집어넣으시면 돼요. 정육면체는.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곱셈 공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너네는 과학도 여기서 듣니? 과학은 안 들어? 갑자기 왜 물어보냐면 너네가 지금 중3이잖아. 내가 저저번 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어떤 얘기냐면 너네가 이제 중3이니까 너네한테 해당하는 얘기여서 한 가지를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내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목사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너네랑 동갑인 애들이 있을 거잖아, 교회 안에도. 이제 중3이 되는. 그리고 걔네들의 부모님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이제 그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찾아온 거지. 고민 상담을 하려고 이제 찾아온 거지. 근데 이제 나도 그렇고 나도 형이 있거든. 내가 1살 위에 형이 있어. 그다음 나보다 이제 5살 어린 동생이 있어. 나보다 5살 어린 동생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야. 졸업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뭐라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야. 중3, 그러니까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중3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까지 그게 넘어온 거야. 중3 그 학업 관련된 거를 물어보러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그게 나한테까지 넘어온 거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진성고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진성고, 너는 다 알 수도 있어. 진성고에 대한 이번에 이제 진성고가 1학년이 80명대죠. 고1 신입생이 80명대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벌어진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교육청한테 뭐라 하는 건데 진성고 엄마들이 지금 교육청한테 엄청 항의하고 막 그러는 건데 이제 괜히 그게 너네한테 불똥 튈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 잘 모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진성고가 이렇게 이제 80명, 1학년 신입생이 80명이 된 이유가 있어. 뭐냐면 너는 철산 지역에 재개발이 거의 다 끝난 건 알지? 몰라? 철산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 지금. 철산에. 광명동, 철산동 해가지고 막 들어서고 있고 계속 들어설 거야.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계속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거기가. 재개발이 엄청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그럼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미 이사 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학생 수가 엄청 많아진 거야. 근데 중학교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철산 지역에 사는 애들이 광희고를 찍어서 가지는 않을 거잖아. 광명동에서 광희고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광희고를 찍어서 가지는 않을 거잖아. 당연히 그 근방에서 찍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럼 거기에 학생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 고등학교에 정원을 늘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근 광명고, 뭐 광북고, 그 다음에 뭐 광문고, 명문고의 애들을 15명 정도씩을 다 늘린 거야. 입학 정원을. 학생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 진성고의 분위기가 1지망으로 쓸 애들과 9지망으로 쓴 애들 이렇게 딱 반으로 잘리거든. 진성고를 가는 애들 중에 1지망을 써서 가는 애들이 반, 9지망으로 다 떨어져서 가는 애들이 반. 이렇게야. 그렇게 해서 지금 2학년 애들, 이제 2학년 된 애들이 신입생이 한 150명 정도 됐어. 반반 잘라서. 근데 여기에서 한 60명, 70명을 확 늘려버린 거야. 그 주변 학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져서 9지망에 떨어져서 가야 될 애들이 안 떨어진 거지. 여길 간 거지. 그러니까 딱 그만큼 준 거야. 그래서 80명이 됐어. 근데 원래는 9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전학을 갔대요,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적다고. 내신의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80명대가 지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그럼 얘기만 들으면 진성고가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진성고 간 애들이 되게 이 지금 80명이 되게 불쌍해 보일 수 있거든? 왜냐면 1등급이 10%인데 10% 해도 8명이야. 300명이면 10% 하면 30명이야. 지금 광명고가 300명이거든? 광명고가? 10% 하면 30등까지야. 30등까지 1등급이야. 근데 얘네들은 8명까지 1등급이야. 더 문제는 2학년 때야. 선택 과목이야. 요즘 지구과학 거의 선택 안 하거든, 애들이? 근데 만약에 지구과학을 30명이 선택했으면 1등급이 3명인 거고 30명이면 거의 이 중에 절반이 선택한 거잖아. 근데 요즘 거의 안 해. 해봤자 10명, 20명밖에 안 될 거야, 이 중에.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들이.
그러면 1등급이 1명, 2명인 거야. 그 반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 심지어. 너무 적어서. 지원을 한 애들. 근데 난 지구과학과를 가고 싶어, 만약에. 난 지구과학이 너무 좋아. 근데 지구과학이 개설이 안 돼. 수업이 없어. 그럼 못 들어. 그럼 지구과학과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지금 전학을 간 거야. 다른 지역으로, 이미. 이게 뭐 1월달, 2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얘기는 이제 너네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자. 그러면 얘를 취소시키면 되잖아. 정원 늘렸던 거, 죄송합니다 하고 정원 안 늘릴게요 하고 그냥 없애면 되잖아. 그럼 이제 원상복구가 될 거잖아.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진성고 빼고 모든 학교에서 정원을 10명씩 줄이자. 그럼 진성고가 80명이 늘겠네? 그럼 80명이니까 160명이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성고 엄마들은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래야 된다 생각해.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를 너네처럼 중3 애가 들은 거지. 중3 여자애가 들었어. 우리 교회 다니는 중3 여자애가 그걸 듣고 되게 심란해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진성고를 갈 수도 있겠구나. 떨어져서. 왜냐면 10명씩 다 뺐으니까 내가 그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는 1지망에 떨어져서 2지망에 갈 수 있었는데 10명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9지망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진성고를 정원을 80명이나 늘렸으니까 80명을 더 받는 거니까 그 80명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애가 되게 막 심란해 하더래, 집에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엄마는 그걸 듣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진성고가 불쌍하니까. 진성고가 불쌍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걔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나 봐. 근데 그 커뮤니티에 어떤 진성고 엄마가, 지금 1학년 진성고 엄마가 이 관련된 내용을 막 퍼뜨리면서 우리 가가지고 교육청에 다 같이 항의하자고. 이 상태로는 진성고 없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애는 진성고를 가기 싫어서 그러고 있는데, 심란해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맞부딪힌 거야. 근데 애는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나 그럼 진성고 가라고 지금 항의하는 거냐고. 근데 엄마는 에이, 그 구지망 떨어져서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진성고 불쌍하잖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현실을 얘기를 해드렸지. 진성고가 만약에 80명이 늘어서 160명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1지망을 쓴 80명과 9지망을 쓴 80명으로 나뉠 거고, 그럼 이 80명은 3년 내내 이 1지망 애들 밑을 깔아주는 애들이 될 거다. 왜냐면 진성고를 1지망으로 쓴 애들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정시까지 생각하는, 지금부터. 중3 때부터 정시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 내신을 내가 못 따더라도 난 정시까지 할 거다라는 애들. 이 대부분 1지망으로 쓰니까. 근데 9지망 애들은 뭐야? 그렇지 않은 애들. 나는 그냥 내신 따가지고 대학을 갈 애들. 아니면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그래서 만약에 그 애가 막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야, 그 여자애가. 내가 알아, 걔를 대충. 그래서 그 애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만약에 다 떨어져서 9지망을 가면 3년 동안 하위권에서 전전하다가 끝날 거다. 왜냐면 걔가 이제 예체능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한 케이스거든.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더 크다. 3년 내내 아마 3등급 위로 올라가기 힘들 거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걔를 내 동생이 과외를 하고 있거든. 그 애를 중3 애를 내 동생이 과외를 하고 있어. 수학 과외를. 그래서 걔 수준을 알아. 어떤 상태인지를.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럼 그걸 원하시는 거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야. 대답을 안 하셔. 그걸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있는 그 엄마는 내 아이 밑을 깔아줄 80명을 원한다라는 소리를 돌려 말하고 있는 거거든. 진성으로 1지망을 원하는 자식이 있어. 근데 80명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깔아줄 애들 찾아달라. 80명이라도 깔아줘야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받지 않겠느냐를 되게 이제 둥글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진성고만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거일 수 있고, 진성고가 되게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면 떨어져서 가는 구지망으로 떨어져서 가는 애들은 진짜 전학 가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얘기했어, 부모님한테. 원래 이제 알던 사이여서 좀 그냥 강하게 얘기를 했어. 만약에 그래서 그 아이가 진성고로 가면 나는 전학 가는 걸 추천드린다. 3년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 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너네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너네 전체 평균 내신이 1점대면 인서울이고요. 2점대면은 경기권이고요. 수도권. 그리고 3점대면 지방대요. 지방대 아니면 전문대야. 정해졌어, 이미. 얘는 안 변해. 거의 이제 안 변할 거야, 아마. 얘는. 이런 거야. 너네가 이제 내신 1점대면, 5등급제니까 1점대면 인서울 가는 거고, 2점대면은 경기권, 수도권 가는 거고, 3점대면 지방대 가야 돼요. 근데 걔가 이제 진성고로 가서 3점대로 쭉 가면 지방대 가야 돼. 그럼 그걸 원하시는 거냐? 당연히 아니지. 애가 지방대를 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딨어. 웬만하면 잘 갔으면 좋겠지. 스트레스를 주긴 싫지만 잘 갔으면 좋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구지망으로 진성고를 되면 그냥 이사 가셔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게 지금의 너네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야. 왜냐면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잖아. 교육감이 바뀌어. 올해 6월에. 교육감이 바뀌니까 그 교육감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의 운명은 사실 6월달 이후에 정해져. 이거는 진성고에 관한 건. 한 7월달, 8월달 이때쯤 정해지겠지? 그래서 나는 사실 정치에 관심 없어. 선거에도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대세를 따르는 편이야. 뭐 생각은 있지만 그건 뭐 생각.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번에 교육감은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 교육감 뭐 후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정해졌어. 근데 만약에 이제 너네도 이제 너네에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교육감이 나와가지고 진성고를 살린다 그러면 난 안 찍을 생각이야. 실제로 관심 없어. 누가 되든 난 사실 관심 없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난 상관없어 사실. 그냥 정책이 바뀌면 난 바뀌어 맞춰 살면 돼. 난 고교학점제도 원래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아. 그냥 맞춰 살고 있잖아. 그래서 누가 되든 상관은 없지만 너네들도 그렇고 내 주변 중3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난 원래도 진성고 안 좋아하거든. 진성고 싫어하거든 나는. 진성고 안 좋아하거든. 그래갖고 심각하게 내가 이제 그 얘기 그분이랑 얘기하고 나서도 나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무튼 그래요. 지금 요즘 상황이. 혹시 진성고 갈 생각이니? 아니잖아. 가기 싫지 진성고. 다 상관없지만 집에서 좀 멀어져도 상관없잖아. 싫긴 하지만. 근데 진성고는 싫잖아. 집 바로 앞이어도. 차라리 여기서 하안동에서 진성고 갈래, 광문고 갈래 하면 광문고 찍을 거잖아. 아무리 멀어도. 가는데 30분씩 걸려도 광문고가 낫잖아. 진성고보다. 그래서 난 진성고를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응? 올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충영고 2학년이 180명인가 그래. 되게 적어. 되게 적은 거야. 진성고 듣다 들으니까 되게 많아 보이지. 되게 적은 거야, 다른 학교에 비해서. 광명고 30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적은 거야,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충영고는 올해 이제 좀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얘기를 잘 했나봐. 잘해서 올해는 240명인가? 잘 갔어. 그러니까 지금 진성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다 분배가 됐어. 240명, 50명 정도가 평균. 많으면 300명. 광명고가 많은 편. 근데 늘어난 게 이제 진성고에서 간 거지, 원래는. 원래는 떨어져서 진성고 갈 애들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성고가 3지망에서 끊겼대. 그러니까 원래 1지망 안 되면 2지망 가고, 2지망 안 되면 3지망 가고 내려가서 9지망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진성고를 간 애들 중에 3지망까지밖에 없대. 그러니까 3지망 밑으로 내려간 애가 없는 거야. 아무도. 뭔 느낌인지 됐지.
그래서 진성고를 사지망 밑으로 썼으면 진성고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아무튼 그런 건데 정원 늘렸다 보니까 앞에서 잘린 거지. 다 끝난 거지. 앞에서 함지망까지 해서 다 잘린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소식이 빠르니까 혹시나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되면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줄게. 알겠지? 혹시나 너네 이제 진성고 안 가고 싶잖아. 맞지? 그러면 혹시나 엄마가 진성고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한대. 그런 아파트 커뮤니티나 이제 광명 맘카페나 이런 데서 진성고 엄마들이 그 작업을 엄청 한대, 요즘. 엄청 한대. 그래가지고 혹시나 엄마가 그걸 듣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제 진성고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 안 해. 그러면 안 돼. 너네가 진성고를 가야 될 수도 있어. 광명시에서 80명 안에 설마 들겠어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는 80명이 생각보다 많아. 80명 생각보다 많아요. 그 80명이라는 숫자가. 알겠죠?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구나. 저저번 주에 그분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너는 이제 진성고 갈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진성고 애들이 불쌍하긴 하지. 불쌍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성고를 가면 진짜 전학 가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 상태면 난 90명 중에 전학 간 10명이 되게 잘했다 생각해. 그만큼 부모님이 애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학을 간 거야. 그게 아니면, 뭐, 80명이나 90명이나 어차피 10%인데? 확률은 다 똑같은 거잖아, 10%니까. 어떤 학교를 가든. 10%는 똑같은데 뭐 상관없어. 그러면 진짜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고. 진성고는 10%가 변하지 않아. 단편적인 예로 예전에는 4%까지 1등급이었잖아. 4%가 3년 동안 안 변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이 4명인가 5명이었는데 그 5명이 안 변했어,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숫자가 적으면 진성고는 아예 걔네들이 붙박이로 고정이야. 그럼 걔네들만 대학 가. 그러면 박수 쳐줘. 잘 가라. 가라 그래. 그런 애가 많이 생겨야 너네가 안 가. 진성고가 일지망으로 그 정원을 다 채워줘야 너네가 안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진성고를 안 가고 싶으면 그냥 엄마가 뭐 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커뮤니티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선동이 된 것 같아. 그 아파트 단지 그분이. 그래서 그분 말고 뭐 엄마들 6명인가? 교육청 가가지고 막 민원서 쓰고 막 그랬는데 뭐 이미 한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뭐 어차피 6월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교육감이 바뀔 거라 6월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무튼 알겠죠? 나중에 엄마가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올해 말에 내년 초구나 내년 초에 혹시나 진성고가 되면 내가 사실 너네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지하게 나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만약에 구지망을 진성고에 썼는데 안 된, 진성고를 됐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다. 100명 초반대도 문제가 커. 왜냐면 문이과 나뉘고 이과에서 과학 과목이 4과목으로 나뉘잖아. 그럼 단편적인 계산으로 하면 해봤자 30명이야. 학생 수가 많아도. 100명 대면 한 반이야. 지금 중형고가 물리 1등급이 1명이야. 한 개 틀리면 막 3등급까지 떨어져. 100점이면 1등급, 서술형 감점이면 2등급, 한 개 틀리면 3등급 막 이래. 100명대여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요즘 전학 가는 게 쉽거든. 주소지만 바꾸면 돼. 주소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내가 올해 애들도 제발 진성고 가지 마라. 진성고 가지 마라 했는데 한 명도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잘 될 거야 너네.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아무튼 왜냐면 여기서 광문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길 건너서 독산동에 있는
덕산동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게 더 가까워. 하안동에서 광문구보다 길 건너서 서울에 있는 독산동에 있는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워. 금천구에 있는 거. 무튼 그런 거니까. 그거는 암울한 얘기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뭐가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 무튼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나와 있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뭐 이렇게 돼 있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에요. 사실 얘는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아까 했던 거 x 플러스 2를 내가 x로 나눠보겠다. 얘를 x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x로 나누면 x제곱 x로 나누면 x 나올 거고요. x를 x로 나누면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럼 2는 x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거죠. 그치? 안 나눠지니까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보겠다. 그랬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를 찾아봐라 라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몫은 보통 qx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보통 rx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x라는 표시는 x에 대한 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했는데 상수야 그러면 x는 그냥 빼시면 돼요. x가 없으면 그냥 r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몫은 q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니? 그럼 나눠보자.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보자.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최고창을 보시는 거예요. 최고창만 보는 거야. 그러면 x세제곱을 x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창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x세제곱을 x로 나누면 뭐가 적힌다? 여기 x제곱이 적히겠네. 맞죠? 너는 이거랑 똑같아. 324라는 애가 있어. 내가 324를 5로 나눠볼 거야. 그럼 한 자리씩 보잖아. 3을 나눌 거야. 그럼 3을 5로 나눌 수 없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지. 32를 5로 나눌 거야. 그럼 몇 만큼 들어가고? 6만큼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러고 나서 뭐해?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30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 다음 뭐해? 여기서 여길 빼서 그러면 여기 2가 남고 4는 그냥 내려와서 24 이렇게 쓰죠. 맞지? 그럼 얘도 똑같아. 내가 여기다가 x제곱을 썼고 그 다음 얘와 얘를 곱해서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밑에 걸 뺀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x세제곱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일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내려오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4라고 썼어. 그럼 24를 5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4를 쓰고 여기 20이라고 쓰고 여기 4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을 최고차항만 본다 그랬어. x제곱을 x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x를 곱하면 되겠죠. 그치? x제곱을 x로 나누면 x가 될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x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한 번 더 마이너스 2x를 x로 나눌 거야. 그럼 몇을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3이 나오겠구나. 그럼 3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가 몫이고 요만큼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7을 2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내가 7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7을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2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7이 되겠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왜 그런 거야? 몫이 3이라는 건 7 안에 2가
3번 들어가 라는 소리야. 괜찮니? 7 안에 2가 3번 들어갔더니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얘야. 이 말은 뭐야? 얘 안에 x 플러스 1이 이만큼 들어가. 라는 뜻이야.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아? 3이 남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봤더니 x 플러스 1이 몇 개 들어가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개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몇이다?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이 자리에다가 몫을, 즉 QX를 쓰는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 뭐를 쓴다? RX, 나머지를 쓰면 된다. 그래서 A는 B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X가 없으니까 뭐 X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보면 지금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몫은 지금 몇 차식이야? 몫이 2차식이어야겠죠. 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2차식이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몇이 나왔네? 3이 나왔네. 3이라는 건 상수, 즉 0차식이라는 의미야. 맞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온다? 0차식이 나온다. 즉 차수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2차식이면 얘는 1차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한 것들이 책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책에 쭉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 전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마플 개념기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플 개념기 1번. 그래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내가 이제 내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 이렇게 3명 있는데 왜?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대학을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엄청 하나 봐. 고민이 많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동생이 그래도 이제 대학 입시를 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입시를 알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아빠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한테 넘겨. 근데 나는 말이 되게 조심스럽고 내가 아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막 내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우리 학원 와가지고 상담받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와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모르는 분이야. 그 나한테 막 상담을 받고 갔어. 그래서 애가 등록을 했어. 근데 애는 갑자기 아는 얼굴이야. 애는 아는 얼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알던 애인 거지. 그래서 알던 애인 거지. 그리고 어떤 적은 예전에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어떤 애가 왔어. 근데 처음 보는 애야. 그래서 너네처럼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전화번호를 찍으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네? 저장이 돼 있는 분이네?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분 딸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되게 조심스럽거든. 교회가 일식동에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난 되게 사려.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 이제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 뭐 예전에는 아빠 때문도 있었지만 이제 요즘은 나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고. 근데 자꾸 나한테 넘겨. 그 뭔가 좀 학원 홍보하는 것 같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자꾸 나한테 넘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혹시나 그거 관련해서 진성 관련해서 나중에 고민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렇죠? 고등학교 관련해서 너네가 나중에 이제 원서 쓰고 할 거잖아.
원서 쓸 때도 그냥 뭐 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해줄 테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을 뭘 쓸 거냐 이런 거. 근데 이제 1, 2, 3지망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4지망부터는 상관없어요. 막 써도 돼. 어차피 4지망 밑으로 안 내려가. 1, 2, 3지망 아니면 9지망이야. 4부터 8까지는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어. 거의 가능성이 없고 3지망까지 해서 다 잘리니까 1, 2, 3지망을 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어차피 너네 9지망엔 진성호 쓸 거잖아.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나중에 또 그 나오면 학교에서 내라고 하면 또 물어보세요. 또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지금 얘가 있고 이렇게 쭉 가서 A, B, C, D, E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내가 얘를 얘로 나누겠다. 그럼 얘는 E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엔 AX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EX 세제곱을 AX로 나눴더니 X제곱이야. 맞죠? 그러면 A가 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A가 2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최고차항은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해보면 얘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겠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여기까지 다 지워지네요.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얘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4X와 2X를 보면 몇을 더하면 되겠다? 이 몇을 곱하면 되겠다? 2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2를 곱해보시면 여기에 4X 플러스 2라고 적힐 거고 빼면 마이너스 2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A, B, C, D, E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얘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겠다? 얘는 2x 플러스 1로 나눠봤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식으로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나눈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차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몫은 2차가 나온 거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성질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밑에 애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fx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그냥 그대로 써볼 건데 봐봐. fx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fx를 직접 fx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27번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쓰는 거냐? fx를 뭐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1이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 너네한테 만약에 fx가 뭔지를 줬어. 그래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럼 직접 나누면 돼.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몫과 나머지를 준 거니까 이렇게 쓰면 fx가 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쭉 전개해서 썼어.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뭐 x세제곱 해가지고 쭉 나오겠지? 그럼 그 식이랑 fx랑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식인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다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x세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3x니까 x인데 여기 2x 있으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얘가 뭐다? 얘가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 하래?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가 나올 거다 나눠보면. 알겠지? 지금처럼 fx가 뭔지 다 알고 있을 때는 직접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fx가 뭔지 모를 때는 이렇게 식 써놓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그 식이 fx라는 소리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맞불경 2번에 몫과 나머지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얘를 보기 전에 우린 숫자에 대한 나눗셈은 이미 할 줄 아니까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볼게요. 7을 숫자 좀 키워볼까? 17이라고 해볼까요? 17을 2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몫이 8이고 맞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지?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 목과 나머지의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17을 4로 나눠볼 거야. 4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몫이 4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 둘의 관계성을 한번 볼 건데 얘 전개하면 17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 전개하면 17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와 얘 같은 거고 얘와 얘 같은 거니까 결국 얘와 얘도 같은 식인 거예요. 맞죠? 같은 식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볼 건데 여기에 지금 몇 배가 됐다? 2에서 4로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랬더니 얘는 몇 배가 돼? 그랬더니 얘는 2분의 1배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고정인 거죠. 맞지? 왜 그런 거야? 봐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fx라는 애가 있는데 그 fx라는 애는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래.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앞에 거를 2배 했어. a를 내가 2a로 바꿨어. 그러면 b를 그대로 써. 그 다음 c를 붙여. 그럼 얘와 똑같은 거야? 내가 앞에 거를 2배 했는데 당연히 다른 식이 돼버리죠. 근데 어때야 된다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된다. 그럼 앞에다가 2를 곱했으면 얘는 뭐 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원래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2배를 했다? 그럼 뒤에는 2분의 1을 곱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다. 만약에 내가 앞에다가 3을 곱하면 뒤에는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식의 변형이에요. 식의 변형. 내가 2를 곱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너네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만들기 위해서 3을 더했어. 그럼 뒤에다가 3을 빼줘야 되잖아.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보면 px를 x-5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있는 건데 얘를 가지고 뭐 해봐라. 이번에는 px를 5x-1로 나눠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됐다? 얘가 5배가 됐다. 맞죠? 5배가 됐으면 뒤에 건 몇 배가 된다? 5분의 1배가 된다. 그래야 똑같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3번 보시면 그 다음 건 이제 여기서 2배 된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3번 보시면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xpx를 한번 나눠보래. xpx를. 근데 얘가 px죠. 또 요만큼도 px야. 근데 어차피 5x-1로 나눌 거니까 얘를 px라고 한번 볼게요. 얘가 px야. 그러면 xpx는 뭐야? 여기다가 x를 곱하내죠. 맞지? 요 식에다가 x를 곱하면 xp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요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치?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x 곱하기 5x-1 곱하기 5분의 1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뭐로 나눠보래? 얘를 5x-1로 나눠보래.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얘를 5x-1로 나눠보면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뭔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다? 결국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여기 5x-1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얘. 즉 5분의 1 x 곱하기 qx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럼 얘 그대로 주면 rx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겠네? 너네가 이제 앞으로 나를 이제 겪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느낌상. 왜 아닐까요? 이렇게 쓰면 왜 틀릴까?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며. 그래서 5x-1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리냐?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죠. 맞죠? 근데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석적으로 이제 보통의 경우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도 배울 거니까 나머지 정리까지 넘어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야. 숫자로 볼게요. 내가 17을 2로 나눴어. 그러면 8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근데 내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쓰죠.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17은 2 곱하기 7 더하기 3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나눗셈의 입장에서 틀린 거지. 왜? 나머지가 3이잖아.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야. 말이 안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3을 2로 한 번 더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3을 2로 나누면 뭐가 돼?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 맞나요? 그러면 얘는 2로 묶었을 때 7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해서 얘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처럼 크면 잘못된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5x-1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야. 잘못된 나눗셈인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 rx를 5x-1로 한 번 더 나누겠다. 그러면 rx를 5x-1로 나누면 최고차항만 보는 거니까 r분의 5가 만들어질 거고요. r분의 5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rx에 5분의 r이죠. 5분의 r이 곱해질 거고요. 그럼 5분의 r을 곱해보면 rx-5분의 r.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5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r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x는 5x-1로 나누면 몫이 5분의 r이고 나머지도 5분의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는 얘야. 그럼 여기에도 5x-1이 있고 여기에도 5x-1이 있으니까 내가 5x-1로 묶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건 5분의 1 x qx고요. 여기서 남는 건 5분의 r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5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5x-1로 묶은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몫인 거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나눗셈, 즉 나머지가 너무 커. 나머지가 1차야.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차야. 잘못된 나눗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까지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차수가 커지거나 식이 복잡해지거나 미지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사실 지금 상태도 사실 처음 들으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요걸 이해해야 돼. 3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3으로 나눠볼 거야.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을 다 전개해. 맞죠? 그러고 나서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인지 나머지가 몇인지가 나오죠. 맞죠? 근데 전개를 하지 않아도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볼 거야. 잘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몫이 7이고 나머지가 0이죠. 나머지가 0이란 뜻이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야? 3의 배수라는 소리다. 3을 갖고 있다 이미 얘가.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 0입니다. 마찬가지로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고 나서 몫끼리 더하면 전체 몫이 되고요. 나머지끼리 더하면 전체 나머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내가 계산해보지 않아도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일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눗셈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 xpx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xpx는 5x-1 곱하기 x 곱하기
5분의 1 QX에 더하기 RX라는 애야. 얘가 XQX야. 근데 XQX를, XPX를 뭐로 나눠볼 거냐? 5X-1로 내가 나눠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 플러스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라고요. 그럼 요만큼 보자, 요만큼. 요만큼 애는 5x-1을 품고 있네? 그럼 얘는 5x-1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3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3을 품고 있으니까. 맞지? 그럼 얘를 5x-1로 나누면 몫이 얘. 즉 5분의 1 x qx가 되겠네? 쉽게 말하면 얘에다가 얘 곱하면 얘가 되네? 그럼 나머지 0이네요? rx를 5x-1로 나누면 몫이 5분의 r이 될 거고요. 최고차항을 보면. 그러면 5분의 r을 곱하면 rx-5분의 r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5분의 r이겠네요. 그럼 전체 몫은 뭐고? 요만큼이고요. 전체 나머지는 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똑같아요, 답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눠봐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뒤에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나머지 정리가 사실상 다항식 나눗셈이랑 형태는 똑같아. 형태는 똑같아. 근데 너네가 학교 시험 볼 때는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야.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야. 이렇게 말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나와. 합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고 어떤 문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직접 나눠야 되고 어떤 문제는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나서 직접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 나눈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30번만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30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30번 볼게요. 30번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그냥 그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알려준 방법대로 풀어보세요. 보시면 px를 써볼게. px를 x-a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x제곱 px를 나눠봐라. 그럼 x제곱 px라는 건 이 식에다가 x제곱을 내가 곱한 거니까 x제곱을 다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볼게요. x-a qx 그 다음에 x제곱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rx 제곱 이렇게 쓰겠죠? 괜찮니? 요 식에다가 요만큼에다가 x제곱을 곱한 거니까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래놓고 뭐 해라? 얘를 x제곱 px를 뭐로 나눠봐라? x-a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라. 쪼개면 여기에도 x-a가 있고 여기에도 x-a가 있으니까 얘에다가 x-a에다가 뭘 곱하면 x제곱 qx 그냥 순서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앞뒤로 순서만. 얘에다가 x-a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되네. 이만큼이 되네. 그럼 얘는 나머지가 0이겠네. 됐죠? 그 다음에 rx제곱을 x-a로 나누는 거니까 몇 만큼? r만큼 들어갈 거. 다시 rx만큼 들어갈 거고요. 최고차항만 보면 rx제곱과 x를 보면 rx만큼 들어갈 거고 그럼 rx 제곱 마이너스 arx가 될 거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arx가 남을 거고요. 한 번 더 나눠줘야겠네. 얘가 x니까. 한 번 더 나누면 ar만큼 들어갈 거고 그러면 arx 마이너스 a제곱 r 이렇게 되겠네. 곱하면 저기다가 x 마이너스 a에다 얘를 곱하면 그럼 빼면 a제곱 r이 남겠네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고 요만큼이 몫이고 요만큼이 나머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을 구하시면 답을 구하면 4번 이렇게 됩니다.
팀장님, 혹시 여기서 안 되는 거? 이 중간 과정에서 안 되는 거 있나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팀장님,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할 때 이렇게 직접 나눠서 보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나머지 정리에서 또 나오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숙제를 단원 종합 문제 끝까지. 근데 이제 여기에 터프 문제들, 그러니까 55번부터는 안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뒤에 54번까지만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숙제로 54번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터프 문제들은 지우시고 54번까지만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은 토요일 10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 숙제할 시간 없어. 그래서 미리미리들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리미리들 숙제해서 토요일 10시에 오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